그 길을 가지 마오. 18세기 말엽 충청도 유성현에 사는 농부 여철용은 천성이 부지런해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넉넉한 생활을 꿈꾸었기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썼으며 낮에는 밭에 나가 곡식을 가꿨고 밤이 되면 방에서 집신을 삼거나 새끼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풍족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으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동네 사람들 눈에는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철영이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여신은 용모 준수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여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혼사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중매가 들어오면 일이 거의 이루어지다가 막판에 한쪽에서 반대에 깨졌습니다. 이쪽이 좋다 하면 저쪽에서 싫다 하고 이쪽이 싫다 하면 저쪽이 좋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네. 그야말로 인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여철용은 점차 결혼에 자신감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정의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쓸쓸히 지내던 어느 날 모처럼 이웃 마을에 사는 은진성 씨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여씨는 또 일이 틀어지리라 염려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혼사가 단번에 성사됐습니다. 상대는 은진성 씨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름다운 처녀였고 신부 집에서도 여씨를 마음에 들어하여 양쪽 집은 혼례식을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무척 잘 어울린다면서 역시 연부는 따로 있다며 한마디씩 늘어놓았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다더니 드디어 제대로 된 짝을 만났네. 신랑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네. 마침내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방문 곳곳을 뚫어서 안을 훔쳐보며 새로 맺어진 부부를 놀렸습니다. 신랑은 지금 뭐하나? 어서 저고리 옷고름을 풀어야지. 한바탕 소란을 떨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 신혼부부는 어색하지만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여씨와 송씨는 다정한 한 쌍의 원앙새 같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들어와 보구려. 남편 여씨의 부름에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 송씨가 쪼르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당신이 보고 싶어서 불렀다오. 아이 참, 싱겁네요. 밥솥에 김을 빼야 하니 가봐야 해요. 여씨는 송씨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면 여씨가 잽싸게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부인 송씨도 남편이 힘든 일을 할 때 재빨리 가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든 논밭에서든 서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일했습니다. 여보게, 그만 좀 붙어 다니고 그만 좀 쳐다봐. 그러다 사팔뜨기가 되겠어. 이렇듯 두 사람이 무척 정답게 살아가니까 동네 사람 중에는 더러 시세 많은 이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부는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논에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 여씨가 몸이 안 좋다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내 송씨가 손으로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송씨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처방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 약을 다려 먹이고 지켜봅시다. 그러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송씨는 남편을 위해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으나 그 무엇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송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남편 대신 내가 알아눕고 싶어. 송 씨는 밤낮으로 남편 곁에서 시중들며 병간호했지만 결국 모두 허사였습니다. 남편 여 씨는 며칠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여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송 씨는 밝은 대낮이 어둡게 느껴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은 눈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했습니다. 더없이 달콤했던 신혼의 행복은 어느 사이 인생의 아픔을 모두 담은 스디쓴 한약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 무의미해졌고 너무 슬픈 나머지 울음도 나오지 않아서 송 씨는 그저 남편 시신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하여 송 씨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으며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해줬는데. 송 씨는 남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송 씨는 남편 뒤를 따르려고 목을 메어 삶을 끝냈습니다.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황급히 밧줄을 풀었으나 늦었습니다. 이튿날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여 씨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당황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왜들 우시나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부인 송 씨가 안타까워서 그렇다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 씨가 거듭 묻자 동네 사람이 조심스레 송 씨의 자결을 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믿기지 않았으나 그러고 보니 아내 송 씨 시신이 병풍 너머에 있었습니다. 여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절망하다가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송 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 씨가 사연을 밝히자 사람들이 매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여 씨에 따르면 여 씨가 죽어서 저승길을 걸어갈 때 아내 송 씨가 쫓아와서 다급히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아내 송 씨는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더니 다짜고짜 여 씨 등을 확 밀었고 그 직후 여 씨가 눈을 뜨고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장례 중에 간혹 되살아난 사례가 있긴 했어도 여전히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바꾸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 씨는 아내 시신을 연신 흔들며 깨어나라고 호소했으나 송 씨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전에 남편을 지극하게 사랑한 송 씨가 죽어서까지 남편을 구하고 저승길을 대신 걸어간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여 씨는 아내 무덤을 양지에 마련하고 틈만 나면 무덤을 돌보았으며 항상 아내를 잊지 않고 홀몸으로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 일은 온 나라에 알려져 많은 이를 감동하게 했고 나라에서는 1804년 10월 여영철 부인 은진송 씨에게 정료를 내렸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